땅 분류에 대해서 계속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준비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11634 2019년 2월 자료 또는 2020년 2월 자료 이렇게 데이터들을 다운받은 것들을 궁극적으로 두 가지 타입을 해보라고 그랬죠. 하나는 마스킹하지 않고요. 마스킹하지 않은 이 리사이즈되어 있는 서울 영상 또는 자기가 관심으로 가지고 있는 영상을 스탠다드 포맷으로 만들어서 RGB 트루 컬러 이미지를 만들어 보거나 또는 퍼스트 컬러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만든 이미지에 툴에서 그렇죠. 이 ROI라고 하는 ROI 툴을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ROI를 잘 추출해내야 되는 것들을 지금 기본적으로 학습하고 있고요. 이 ROI에 어떤 컬러를 넣는지를 다시 또 이렇게 오류 그냥 대충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요. 규정되어 있는 색상 코드가 있고 그 색상 코드는 토지 피복 지도의 지도 제작 방침, 작성 규정 여기에 맞게 색깔을 넣어줘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리사이즈한 영상이 서울지역인데 이렇게 구름이 얕은 구름이나 안개 같은 게 끼어 있는 영상이거나 이럴 경우 자료에 노이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자료는 내가 ROI를 충분히 잘 따고 또 선정을 해 주었다고 해도 분류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핵심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에 이 RGB 트루 컬러 이미지를 보았을 때 영상이 아주 선명하고 좋은 자료인지 또 이렇게 구름이 있거나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리사이즈를 해서 데이터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ROI를 따는 방식과 색상을 지정해 주는 방식 특히 이렇게 클릭 해 나가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수업에서도 소개를 했었고 또 오늘 이렇게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부분은 이제 학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ROI를 따는 게 어떤 학생들은 이거 굉장히 노가다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 하나하나가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지를 학습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최후에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오토매틱하게 ROI를 추출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이 오토매틱하게 알고리즘을 추출해냄으로써 그렇죠. 어떻게 분류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작성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영상을 보면 30m 해상력의 영상인데 내가 이렇게 줌인 줌아웃 할 때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 이렇게 줌 코드를 넣어서 해주는 부분 또 이게 도시인지 교통시설인지 나대지인지 하는 등등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구분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분류된 결과 그렇죠. 이게 산림지역이지만 이 안에 RGB 영상에서 볼 때 또는 754 이렇게 다른 퍼스트 컬러 이미지를 넣어서 분류할 때 그 분류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가 입력 자료를 넣어주는 과정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될 텐데요. 내가 차라리 모르는 지역이면 그 지역을 포인트로 넣어주지 또는 폴리곤으로 넣어주지 않는 게 좋겠고요. 아주 정확하게 이 지점은 산림지역이다 하는 포인트들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것이 나중에 분류 결과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동일한 산림지역이지만 어느 지역은 이와 같이 RGB 영상에서 녹색으로 나타난 지점이 있죠. 자, 2월 영상이면 겨울 영상이고 겨울일 경우에는 이 지점은 그렇죠. 침엽수 소나무나 이런 침엽수가 있어서 이렇게 녹색으로 나타나지만 화렵수림은 그렇지 않은 지점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침엽수가 있는 지점과 화렵수 즉 낙엽이 없는 지점의 포인트로 산림을 넣어줬을 때 결과가 많이 달라지겠죠. 이 달라지는 부분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 이렇게 프로파일로 확인해 보면서 동일한 프로파일이 있는 클래스의 픽셀들만 같은 클래스로 입력해 주라. 이렇게 교수님이 10주차 강의에서 소개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 부분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소개하고요. 자, 도시지역인데 이 도시지역, 강남의 도시지역에 픽셀들을 이렇게 입력할 때 공간 해상력이 낮기 때문에 입력한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넣어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도시 건물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해서 ROI를 포인트로 넣어주고요. 레지던셜 에리아를 지금 내가 임의로 대충 여기가 그런 지역일 것이야 하고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주 명확한 포인트 안에서 구글 어스와 링크해서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레지던셜 에리아인데 레지던셜 에리아 중에서도 아파트 안에 뭐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또 가로수들이 있는 지역의 포인트를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주게 되면 컴퓨터는 이 지점을 그렇죠. 원래는 공원 또는 뭐 가로수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픽셀이 잘못된 지역으로 이렇게 입력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입력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입력을 잘못 넣어주는 포인트들이 컴퓨터로 하여금 데이터에 오류를 발생시키고 따라서 분류 결과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자, 이 지점도 마찬가지로 줌인해서 명확하게 나대지가 있는 지역에 잔디가 자라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달라지고요. 도로의 아스팔트 또 콘크리트에 따라서도 트래픽 에리아가 달라지고 산림 지역에서도 이렇게 산림에 그늘이 있는 지역의 픽셀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지역의 픽셀하고 인풋 정보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폴리곤으로 넣을 때 여기는 지금 소나무림 또 그래서 이 영상을 내가 봄 영상을 쓸 거냐 여름 영상을 쓸 거냐 겨울 영상을 쓸 거냐 할 때 그렇죠. 이렇게 산림 포레스트의 데이터를 어떻게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는 산 사면에 어떤가요? 그림자가 있는 그렇죠. 남사면이 아니고 북사면의 경우에는 산림의 그림자가 있고 여기는 고도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2D 지도상에서는 산림 지역이지만 내가 인풋 자료를 넣어줄 때는 그렇죠. 이런 지역을 나중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수정해주는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넓은 면적을 지금 하나의 폴리곤이지만 다수의 픽셀로 넣어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자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폴리곤의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해 주고 있는데 이 입력해 주는 ROI를 내가 어떻게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류 기법에 따라서도 결과가 많은 차이를 나타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ROI를 내가 동일한 산림 지역에서도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 지금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줌 픽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랜셋 8호로 이렇게 하니까 뭐 해상도가 낮아서 그렇지만 K3 즉 아리랑 위성 3호 또는 고해상도의 영상 아리랑 2호 또는 항공사진 등등으로 이와 같이 분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상도가 매우 좋아서 좀 더 좋은 결과의 분류 클래스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지금 픽셀의 수가 설정이 되지 않은 포인트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컬러는 토지 피복 지도에 해당되는 컬러 코드를 맞추어서 입력해 줄 것. 또 내가 ROI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좀 더 줌인 또는 구글 어스하고 링크를 해서 해당 지역이 어떤 포인트들과 또 어떤 클래스와 연동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보고요. W는 몇 개 클래스로 하죠? 7개 클래스이고요. 또 우리가 좀 더 클래스 분류를 잘하는 학생들은 중분류에 더 많은 클래스, 여기도 지금 뭐 트래픽 에리아, 상업지역, 뭐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와 같은 구분이 아주 더 세분류 단계 또는 중분류 단계의 클래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해서 내가 지도를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환경부의 대분류 클래스로 지도를 만들어 보고 좀 더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중분류 클래스를 추가적으로 하나 둘씩 더 추가하면서 총 분류한 클래스가 7개 이상 10개 또 15개 20개 이렇게 클래스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늘어난 클래스로 여러분들이 ROI를 넣어주고 그 ROI를 넣어준 거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류를 하고 그 분류한 결과 위에다가 환경부 토지피복 지도를 다운받았죠. 그 다운받은 자료, 서울시 환경부 토지피복 지도 세분류 지도를 다운받았다, 중분류 지도를 다운받았다 하면 그 지도들을 이 분류한 결과 위에다가 오버랩 시켜서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 스크롤 이미지에 보면 여기에 뭐 노란색, 빨간색, 또 그린, 블루 이런 형태로 지금 내가 ROI를 입력해 주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ROI를 넣어 주었는데 이 ROI 파일을 여기 파일에서 ROI 파일로 저장을 반드시 하고 그 저장한 파일은 내가 이 ROI를 추출한 원 이미지에서 ROI를 툴에서 클릭해서 다시 불러오기를 하면 올라오죠. 이렇게 이 ROI 파일을 그냥 메모리로 저장했다가 날려버리면 다음에 이 오류된 결과물들을 다시 해석하거나 또 수정할 때는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했죠? ROI 파일을 저장하고 그 ROI 파일을 추출한 원본 이미지하고 같이 저장을 해 두었다가 여러분들이 새롭게 토지피복지도뿐만 아니라 뭐 온도지도, 식생지도, 기타 도시화 지수에 관련된 지도 뭐 이런 등등의 지도들을 만들어서 그 만든 지도들을 같이 중첩해서 구글 어스 프로에 올려서 내가 분류한 결과가 얼마만큼 잘 맞았는지, 잘 분류가 되었는지 확인도 해보고요. 이렇게 또 만약에 분류 결과가 잘 안 나왔다면 오류난 픽셀이나 폴리곤 또는 ROI를 잘못 넣어주었다고 판단되는 지점들은 그렇죠, 제거를 해야죠. 여기 지금 줌인해서 요 지금 하천 주변을 이렇게 ROI를 넣는데 많은 학생들이 ROI를 넣을 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많은 픽셀을 넣으면 좋다고 하니까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픽셀들을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 하천이고요. 이렇게 지금 한강의 지류로 뭐 안양천, 왕숙천 뭐 이런 하천이 있는데 하천 주변에 이게 물인지 또는 그 주변에 습지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면 오히려 픽셀을 넣어주지 않는 게 좋고요. 여기는 지금 골프장이죠. 골프장인데 골프장이 여름에는 잔디로 자라고 이렇게 같이 겨울 영상에서는 잔디가 없는 이렇게 나대지 형태의 패턴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도시 지역 내에서도 영상이 아주 깨끗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도시 지역의 건물, 아파트의 건물의 색상 또는 위에 이렇게 뭐 페인트를 칠한 것 등등에 따라서 이 분류가 굉장히 점점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그런 기술이 될 것입니다. 자, ROI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입력을 해주고 그 입력해준 결과물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고 교수님이 처음에 이야기했죠. 리사이즈 하지 않은 영상에서 ROI를 추출하고 돌려보고 또 리사이즈 한 영상에서 마스킹을 해서 마스킹한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만 또 이렇게 돌려보고 그 다음 이렇게 돌린 결과물들을 토지피복 지도와 비교해보고 하는 과정들을 단계별로 수행해 보시면 재미있는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